자, 먼저 미국 시장 움직임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미국 시장이 간밤에 넷플릭스 실적 기대감 때문에 움직임이 좋아졌고 또 애플도 중국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좋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미 증시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 증시는 이건 이제 오롯이 반영을 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답답하신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에 고비를 잘 넘어가면 또 시장이 또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힘을 내시고, 자, 그럼 이제 미국 시장은 잘 올라가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자, 미 증시는 상승 중에 박스권 등락이 나온다. 상승하면 밀리고 밀리면 21선에서 지지돼서 반등이 나오는 이런 구조로 갑니다. 자, 이번 주 시장 어떻게 전개됐습니까? 주로 이제 제가 나스닥을 가지고 미 증시를 판단하는데 이제 우리 시장하고 연동이 좀 많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박스권 등락이 나왔다는 거죠. 상승세 유지하면서. 자, 그 이유는 일단 은행주들의 기업 실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은 ASML 같은 경우는 실적 쇼크 때문에 시장 급락을 야기하긴 했지만 그때 이제 AI 반도체 수출을 국가별로 좀 통제를 해야 되겠다. 지금 페르시아만 국가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많이 설립을 하게 되는데 그쪽이 화약고잖아요, 전 세계. 그래서 이쪽 부분을 좀 제어해야 되겠다. 이런 소식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자, 다만 TSMC가 극적으로 살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때 뭐 은행주도 올라가고 또 소매 판매도 전월 대비해서 0.4% 상승을 하면서 미국 경기 이상이었구나. 이런 이제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자, 지금 트럼프 해리스 지지율 격차가 요동을 치고 있고, 자, 그렇지만 대선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기업들의 실적 때문에 움직임이 좋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미국 시장은 한마디로 대선 레이스를 펼쳐가고 있다. 대신 어느 순간에 초반에는 이제 해리스나 또 트럼프의 지지율 격차를 이용해서 관련 트레이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장이 또 한 번 레벨업 됐었죠. 다만 이제 지금은 개별 기업들의 그 악재도 있단 말이에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로보톡시가 생각보다는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은행주들은 생각보다 실적이 좋고 미국 경기 괜찮네. 침체로 치닫지 않겠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대선 레이스는 이어지는데 이제 실적 시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공감되는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로 움직인답니다. 그래서 실적 관련주들이 잘 올라가죠. 그래서 이 은행 관련주들도 트럼프 관련주다. 트럼프가 집권하는 시기에는 은행주들이 움직임이 좋았어. 이런 흐름도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제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을 예측을 해야 되고 사실 그렇잖아요. 뭐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런 발언만 합니다. 그러나 사적으로 조금 속마음이라는 게 있죠. 자, 유대계 자금은 트럼프를 낙점한 것 같다. 왜냐하면 네타냐후의 움직임을 보면 되고 또 김정은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했죠. 러시아 파병을 했고, 자, 이런 푸틴은 여기서 한번 밀어붙여야만 지금 현재보다는 민주당보다는 트럼프와 협상하기 쉽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계 자금은 트럼프를 낙점한 것 같다. 최근에 뭐 가상화폐도 올라가고 또 트럼프 관련주 급등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보편적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자극이 되면서 달러도 강세를 보이고 또 금리도 올라갈 것이다.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트럼프 해리스 이 트레이드가 진행이 되고 또 이제는 실적이나 이런 쪽으로 불이 좀 옮겨붙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 대선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해리스 트럼프 지지율의 격차가 계속 변하고 있는데 이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실적은 생각보다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미국이 그래요. 실적 시즌이 되면 실적은 좋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먼저 선빵을 날립니다. 그리고 나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실적은 괜찮네요. 이렇게 하면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실적이 안 좋으면 앞으로 4분기 때는 좋아질 겁니다. 이런 가이던스를 긍정적으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미 대선 레이스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다만 약간의 이제 시기에 맞게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 엔비디아가 과연 시장을 살려주느냐. 이제는 제가 민주당 레이스를 펼쳤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는 이걸 싸게 잡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흔들었던 거죠.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과 맞물려서 자 그렇지만 이제는 AI가 시장을 끌고 올라가야만 미 증시가 좀 더 강하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AI 쪽에는 TSMC나 또는 엔비디아나 또 SK하이닉스나 이런 특정한 기업들은 경쟁사 대비해서 양호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도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약간 양극화되는 반도체 AI 시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AI 시대를 맞아서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되고 또 이게 일단 실적이나 이런 부분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 증시는 기술주들이 시장을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제가 최근에 엔비디아는 의도적으로 흔들었다. 그래서 싸게 잡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는 전고점 돌파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1, 2주 안에는 엔비디아가 치고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AI 불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미 증시가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상승세는 유지가 될 것이다. 다만 올라가면 밀리고 밀리면 21선에서 지지 라인을 회복할 것이다. 자, 그런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밀고 올라가야 됩니다. 최소한 저 전고점까지는 돌파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와야 돼요. 다음 주에는 크게 시장을 흔들 만한 그런 요소는 없다는 이야기죠. 자, IMF 또 세계은행 연차총회 하는데 뭐 글로벌 경제 전망에 대한 이야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시장에 크게 영향은 미치지는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연준의 베이지북을 공개하겠죠. 경제 전망에 대해서. 근데 경기는 침체로 치닫지 않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통제가 된다. 이런 논조겠죠. 다만 이제 주택 지표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 테슬라 이번 실적 발표하는데 뭐 중요도는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얼마 전에 그 3분기 판매량 이런 걸 발표할 때는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대치가 많이 낮춰진 거죠. 그래서 테슬라 실적은 크게 시장에 반영되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럼 미국 시장은 다음 주에 특별한 이벤트가 있고 AI가 시장을 끌고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야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지금은 무조건 21선을 이탈하면 안 되고요. 아마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무난하게 상승세가 유지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미증시 올라가는 만큼 우리가 못 올라간다. 사실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시장이 좋냐 안 좋냐를 파악할 때 항상 그 지수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수가 올라가면 시장이 좋은 거고 지수가 좋지 않으면 시장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제시드리고 나서 860%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폭발적인 바이오 랠리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섹터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런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거지 바이오 섹터에 베팅을 한 투자자들은 오히려 쾌재를 부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장의 지수는 안 좋다. 다만 수익을 낼 수 없는 장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우리 시장이 안 좋고 이걸 비껴가려면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는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미증시의 흐름을 반영을 못 시킨다는 거죠. 특히 반도체 기업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ASML이 실적 안 좋을 때는 영향을 받고 또 TSMC가 호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못 갔어요. 사실은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TSMC가 실적으로 인해서 올라가긴 했지만 미 반도체 기업들이 제한적으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막무가내로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흐름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일단 우리는 악재엔 크게 휘둘리고 또 반도체 관련주들이 둔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파티에 소외가 된 느낌인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어. 근데 이쪽에서 아무리 나를 좋다고 한들 그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눈길이 안 간단 말이죠. 자, 그것처럼 지금 현재 시대에서 어떤 게 시장의 마음을 사로잡는가 이걸 파악을 해야죠. 반도체 2차 전지. 2차 전지는 캐지매덕이고 있고 반도체는 삼성은 이제 HBM 납품이 지연이 됐고 SK 하이닉스만 독주하기에는 달러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우리는 이제
금투세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우리는 파티에서 소외된 느낌이 난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 기관들도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빅머니들은 짱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달러 강세 구간이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수급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외국인 기관들이 그동안 잔뜩 사놓은 반도체, 2차 전지는 쉬어갈 수가 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그 기술주들이 수혜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흡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주도적인 게 아니잖아요. 항상 금융시장에서는 주도주, 어떤 주도적인 것들, 요건 잘 강세를 보이지만 그렇지 못한 따라가는 쪽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납품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AI 수혜를 오롯이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제 중국 관계하고 중국하고 경제가 한 3분의 2 정도는 3분의 1 정도는 연관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근데 최대 수출국 중국이 3분기 GDP 성장률이 5% 미만이죠. 실제로 중국이 5%라고 하면 그건 한 3%나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중국이 이제 GDP 성장률을 평가할 때 인공위성에서 조사한 것을 그 빚을 가지고 우리 경제가 어떻게 돌아간다. 이렇게 평가하는 약간의 주목구구식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원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면 또 중국 관련된 분들이 좀 서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수혜가 적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금투수 문제인데 아직 민주당 수뇌부에서 결정을 확실히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도 시장에 좀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부자들은 벌써 짐 쌌다 그러는데 사실 저도 금투세에 대해서는 쌍수를 쓰고 반대합니다. 왜? 저는 이제 제가 좋은 알테오젠이나 바이오에 베팅을 해서 뭐 한 종목으로 4억의 손실이었는데 이걸 한 6개월 만에 만회하고 뭐 2,500을 벌었다 또는 한 1억 5천에 손실이 났는데 2억 가까이로 손실이 났는데 그걸 회복하고 오히려 3억 정도를 벌었다. 그렇다면 보면 뭐 1, 2억은 크게 우습거든요. 근데 5천만 원 이상의 과세를 한다. 이건 아니고 부자들은 벌써 보따리 싸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여차하면 딱 떠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나오죠. 자, 우리는 이것 때문에 조정을 받았는데 그래서 외국인들 기관들은 순매수가 거래 규모가 상당히 좀 줄어들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줄긴 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싸다는 생각에 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반도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반영을 시키지 못하고 있고 금리 인하 시기에 바이오가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요게 있어요. 항상 그 실적이 좋고 어떤 논리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의중은 뭐예요? 절대 권력자의 의중이 중요하겠죠. 절대 권력자는 누굽니까? 돈 많은 빅머니들. 빅머니들이 시장을 어디로 끌어올리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주식은 한번 급등시켰다가 팔아먹습니다. 차익 실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그걸 살 수 있는 투자자들이 많아져야만 그때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시세가 한번 형성이 됐는데 반도체 2차 전지 또 올라갈 거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에 이익 성장이 나오고 또 금리 인하 시기에 싼 자금을 조달해서 R&D 투자를 하고 이걸로 인해서 신약도 개발하고 플랫폼도 기술 수출하고 이런 어떤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익의 실체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예전에 뭐 신약 또는 기술 수출해서 우리가 뭐 반환도 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플랫폼이 원체 짱짱하다 보니 반환도 안 되고 오히려 머크가 알테오젠한테 야 우리한테만 주면 안 되냐? 안 돼! 해서 지금 알테오젠이 860%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에는 이제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히 낮춰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유한양행 랭나자 FTA 승인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진펜트라 글로벌 임상 3상 진행하고 있죠. 또 SK바이오팜 여러 기업들이 미국 진출을 앞두고 있고 또 미국은 이제 해년마다 의약품 가격이 상승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플러스 대중국 압박 전략이 또 생물보안법 통과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국내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자, 특히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 몇 주 전에 위고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고비가 이번에 15일 날 출시가 됐죠. 품귀 현상이 발생했어요. 뭐 요거 신청하려고 휴가까지 낸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초반이다 보니 항상 새로운 것에는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초반이기 때문에 대란 조짐이 일어나긴 하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한다 했잖아요. 저희 딸한테는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인데 위고비를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위고비가 출시 대란으로 인해서 좀 시장의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또 이게 품귀 현상이 되다 보니 이제 고지혈증 치료제도 이 비만이나 또는 기타 당뇨에 예방이 되는구나, 이런 이제 논문도 발표가 되고 하니까 그때 이제 위고비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였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는 바이오 옐로 칩들이 움직일 수 있다 해서 옐로 칩들이 이제 지난주에 좀 움직였었고, 또 이 중대형주들이 바이오 투심을 끌 수 있다. 유망 섹터는 위고비 출시, 그리고 또 생물보안법에 따라서 CDMO 관련주도 요건 이제 강하게 올랐고, 에스팜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시 움직일 거고, 또 D&D 파마텍이나 기타 종목들 잘 오르면서 한미약품도 치고 올라가고, 나머지 종목들도 다음 주에 또 추가 상승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자, 아무튼 지난주에 이런 표를 보여드리면서 한 2번 정도 제가 위고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자, 일단 37만 원이에요. 이 일회용 주사기 방식으로 이제 맞는데 그 주당 1개를 맞아야 돼요. 근데 37만 원인데 이제 요걸 맞는 방법은 점차 이렇게 한 주에 하나씩 맞죠. 처음에는 용량을 낮췄다가 점점 높이는 구조로 가서 이게 이제 용량이 유지가 되는데, 일단 이걸 받으려면 좀 비만이나 고도 비만 뭐 여러 가지 여기 해당되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요걸 이제 충족을 해야만 이걸 받을 수 있는데, 자, 다만 이제 그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기대 여명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글로벌 시장이.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은 상당히 그 비만 시장이 좀 그 어느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좀 크죠. 그래서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우리 시장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이제 가장 선두에 나서는 게 테슬라 CEO가 이제 사용하면서 노보노 디스크가 이제 강한 움직임이 나왔는데, 일단 노보노 디스크는 주 한 번 맞아요. 근데 체중 감소가 14.9%인데 여기에 대응하는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 같은 경우는 22.5% 감소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 저게 나왔기 때문에, 저게 시장의 반응이 좋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마운자로에 대한 기대감도 좀 더 커지고, 근데 이런 부분이 결국은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는 이 체내에서 포만감을 많이 느끼게 하고 요걸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이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은 얼마나 체내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느냐, 이 부분하고, 또 대부분의 이제 제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PT를 받는데 세게는 안 받는데, 그 대표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선수들도 헬스 막 해서 우승하는 이런 분들도 보면 결국에는 뱃살을 드러낼 때 대부분이 이게 왕자가 잘 안 나온대요. 근데 이렇게 돼야만, 입이 이렇게 되어야만 그 왕자가 새겨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근육까지 감소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근손실을 줄이고 오히려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또 비만을 좀 잡는 이런 이제 신개념의 그 비만 치료제를 한미약품이 이제 글로벌 3상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제 국내 기업들,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 장기 지속형 뭐 주사제나 이런 쪽에 특화된 기업들이 강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런 이제 기업들의 움직임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바이오 중에서 또 시장의 움직임이 뭐가 좋을까요? 반도체 2차 전지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제발 덕분에 2차 전지가 간다는 이런 생각은 좀 하지 말자. 가겠죠.
SK 하이닉스도 좋아요. 다만 시차를 두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때 바이오주들이 이제 움직이는데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있단 말이에요. 중대형주가 먼저 움직이죠. 그리고 또 뭐 면역 항암제나 요게 끌고 가면서 또 기술 수출이나 또 FTA 승인 받는 기업들 그리고 대형주들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개별주나 또는 이 테마주들이 움직여요. 근데 WHO에서 넥스트 팬데믹이 뭐냐? 뭐 엠폭스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게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엠폭스가 사망자 수가 또 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엠폭스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였단 말이에요. 주로 이제 진단 키트나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고 또 쌀쌀한 가을이 다가옵니다. 그럼 당장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게 독감, 또 코로나, 그다음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이런 것들인데 지금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전년 대비해서 350%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날씨가 쌀쌀해지다 보니 봄에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오히려 가을에 겨울이 가까운 가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럼 이제 테마주들이 한번 움직일 수 있는데 살짝 움직였단 말이에요. 하루 이틀 눌림목을 주고 요게 조금 더 가속화되게 되면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고 이런 기업들은 이제 TV나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저도 공략해 드리는 종목도 있고 이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전염병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아지고 또 다음 주에는 토큰 증권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아질 수 있다. 왜냐하면 주요 증권이나 은행들이 인프라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문 은행들도 조각 투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이 정치권에서도 토큰 증권 법제화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나 또는 국민의힘 양당 모두 이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도권에 편입해 보자. 10월 달은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죠. 지금 부산 디지털 거래소가 연내 뭐 개장을 할 목적으로 거래소 출범은 10월 28일 날 한단 말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이쪽에 드라이브를 거냐? 이건 그 토큰 증권은 글로벌 GDP의 10%에 이를 정도로 시장이 파이가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뒤처져서는 안 되죠. 우리 봐라. AI 쪽 뒤처지다 보니 지금 우리 시장이 좋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이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련주들이 순환매가 나오는데 다음 주에는 이러한 종목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핑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해드렸고 저도 리포팅을 통해서 강한 움직임이 나왔는데 일단 이 종목은 거의 토큰 증권 거래 플랫폼 기술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뱅크웨어 글로벌도 토큰 수익 배분이나 요것과 관련된 특허를 취득하고 있어서 이 토큰 증권 관련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수가 아무래도 정책이다 보면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스몰모듈 원전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 유럽의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 이게 점점 반영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다음 주에 사우디나 기타 국가들 중동 출장에 나선단 말이에요.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에 대한 서로 뭔가 협력 방안을 좀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엔 드론이나 UAM 박람회도 있는데 이 종목들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전인대 개최하고 또 시진핑도 한국을 방문한다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화장품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좀 눈여겨봐야 되고 우주항공이나 방산주들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에 관한 자세한 전략은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무료 공개 방송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11시부터 한 3시간 정도 진행을 합니다. 3시 정도까지 하는데 그럼 4시간이네요. 그 정도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 방송에서 못했던 주요 섹터의 종목을 콕콕 찍어드려요. 그래서 뭐 대화제약이나 또는 지난주에도 좋은 종목 제시해드렸는데 강한 슈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신 종목들 부여 잡지 마시고
좋은 종목으로 찍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십시오. 무료입니다. 무료. 한국경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시면 돼요. 제 얼굴이 있으니까 클릭하시면 오실 수 있습니다.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한단 말이에요. 폼 잡으려고 주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돈을 버는 방법을 알고 거기에 맞는 매매를 해야 되죠. 초보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많이 물려 있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는 절체절명에 있는 분들도 화려하게 제기를 하는 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에 베팅을 해서 주도주 성장주를 베팅해서 끌고 가는 게 이게 가장 돈 버는 지름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식을 하다 보면 매일 먹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충족하자는 거죠. 스윙에 베팅을 하고 또 매일 신선한 이슈와 재료를 먹은 종목을 매매의 즐거움으로 하자.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숫자는 뭘까요? 제가 최근에 스윙으로 베팅을 해서 끌고 가는 종목인데 알테오젠, HLB는 차익 실현했고 3천당 또 새롭게 40%까지 풀 베팅을 하자. 그 이상 베팅하는 분도 계시던데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러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건 다음에 공개할게요. 조만간 시장에 이제 지금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한 500% 정도 올라가면 제가 공개하던가 하여튼 지금은 아직은 공개할 때는 아니라는 거죠. 좀 공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투자자들 돈을 많이 벌어들일까 했는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오늘 사서 내일 파는 걸로 수익을 창출해드려도 연세분들은 못 따라합니다. 또 이렇게 좀 뭐랄까요 스윙으로 베팅해서 먹는 걸 좋아하는 분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제가 최적의 방법을 선정했어요. 알테오젠 한 달 반 동안 이 한 종목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지금도 흔들림 없이 하는 말입니다. 제가 전번에 이제 항상 이제 같이 방송했을 때 보면 전번 MC 분한테 제가 물어보잖아요. 눈 감고 홀딩. 자, 눈 감고 홀딩을 해야죠. 잔파도는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어떨까요? 앞자리가 바뀝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들 내 계좌에 860%, 800% 찍히면 어떨까요? 눈을 뻑뻑 쳐다봐도 믿기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거라고요. 3,000다운 좀 죄송해요. 260% 갔다가 눌러줬는데 다시 한번 움직일 거고 그다음 이제 최근에 한올바이오 파마 제시들에서 한 15% 올라가는데 추가로 랠리가 나오겠죠. 아까 뭐 100 몇 % 있는 건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리포트입니다. 5년을 넘게 제가 쓰고 있습니다. 시황, 유망 섹터 그리고 요 리포팅을 이제 오늘의 공략주 50주로 해드리고 있는데 하나만 공략하자는 거죠. 하루에 하나만 공략하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 마법이 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계좌에. 자, 우리가 하루에 5%만 꾸준히 내면 한 달이면 계좌가 더블이 될 수 있습니다. 에이, 계란 장사냐?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첫째 달, 둘째 달은 5%만 수익을 내고 요걸 다 원금으로 재투자를 해요. 그럼 셋째 달부터는 한 4천만 원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금요일 경제가 있잖아요. 5%만 내요. 매달 이런 매매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한 수익금이 생기면 한 4분의 1 정도는 마음껏 쓰시고 돈 1,000만 원은 뭐 백도 사시고 골프도 하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나머지 3천원 뭘 사요? 알테오젠. 또 그 다음 달 뭘 사요? HLB. HLB는 탄력 두 달인데 팔아. 또 3천당 사. 이번에 제2의 알테오젠이라고 해. 좋아, 이건 풀로 베팅해보자. 베팅을 해요. 이런 식으로 가면 재미있고 수익은 4종목까지만 해요. 대신 또 돈이 남는다 그러면 유한양행도 사고 리가켄 바이온도 사고 이런 식으로 리포팅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저는 조용한 걸 좋아해요. 녹십자를 해드렸습니다. 꼴랑 한 13% 올라갔는데 저는 9%로 이제 말씀드렸죠. 근데 이 조용한 자리에서 사서 슈팅에 나오는 거 이런 걸 제가 기본적으로 다 이게 첫 번째 종목이 안정된 종목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거. 그리고 인벤티지랩은 여기서도 제시해드렸고 또 중간에 또 여기서도 제시해드렸고 해서 이번 주에 또 슈팅에 나왔고 이번 주는 이제 그 이슈와 재료를 먹은 걸 해야 돼요. 그래서 한일 사료가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흑해 쪽을 공략을 해서 러시아가 이게 계속되면서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그래서 사료 관련주로 해야 된다.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조용한 자리 여기서는 무조건 따라가도 되는 거죠. 아침에 어떻게 하느냐? 9시 3분, 6분, 7분, 3분 할로 매수해요. 1,000만 원을 가지고 330, 330, 330 매수해요. 슈팅이 나와요. 그럼 제가 차익 실현 문자를 보내드리죠. 여기는 차익 실현 문자가 없네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리포트도 뺐는데 아무튼 리포트로 제시해드렸고 문자로 이렇게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15일 날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가 인기야? 저는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해? 9시 3분, 6분 요 음봉 떨어질 때 이 음봉이 떨어질 때는 매도세도 많기 때문에 매수하기도 쉽단 말이에요. 매수해요. 슈팅이 나오면 차익 실현해요. 1,000만 원 투자하면 20%면 얼마입니까? 15%면 얼마예요? 자,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가 움직인다. 이것저것 다 해줬는데 이번 주에는 라파스를 한번 해보자 해서 아침 3분, 6분, 7분 샀는데 장중에 움직여요. 그럼 이제 그때 차익 실현을 해주면 되겠죠. 마니카의 FNG는 약간의 갭이 있었는데 이 순간에 이제 리드를 해드리면서 올라갔는데 한 11% 올라갔는데 9% 정도 차익 실현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비만 치료제가 움직인다. 대봉 LS는 바닥에서 해드렸단 말이에요. 또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먹으면 10%는 가볍게 몇 분 만에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북한도 파병을 하죠. 이런 것 때문에 스페코가 움직인다. 매수를 해요. 그래서 하루 늦게 움직여도 괜찮고 블루엠텍도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이런 이제 비만 치료제를 집중적으로 해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D&D 파마텍 이런 자리에서 해야죠. 우리는 이제 이런 자리에서 저도 중간에 해드리긴 하지만 이런 바로 움직이는 요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게 기술이죠. 저는 이걸 가장 이제 잘할 수 있는 저의 강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자리에서 리스크 없이 가장 세이프티한 종목을 가장 스피디하고 가장 스트롱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자리에서 공략을 해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펩트로는 14,000원대부터 제시를 해드리고 또 최근에 제시해드리고 또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222%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추가로 슈팅이 한두 번 정도 나오기를 기다려 봅니다. 인벤티지 랩도 바닥에서 사서 56%까지 좀 차익 실현도 해드렸고 대봉 LS도 한 더블 가까이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비만 치료제가 움직일 것 같다. 위고비가 출시한다. 그러면 그걸 감지를 하고 바닥에서 가장 안전된 자리에서 사야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왜 돈을 못 번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복리의 효과가 마지막에 나온다. 날아가는 것은 무조건 흔들고 여러분들이 시도하는 장기적인 행보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저점을 높이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다 지금 화끈한 것만 원하는 거죠. 그 화끈한 건 단기 관점으로 보고 이런 종목은 끌고 가야죠.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이 869% 올라가고 이런 실리콘투나 이런 것도 뭐 10배씩 올라가는 종목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리가켄 바이오는 240%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계속 홀딩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도 마찬가지. TV를 통해서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무료 공개 방송에서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반드시 좋은 전략을 얻어가시려면 됩니다. 딱 한마디만 더 할게요. 자, 태성이 여기서 최근에 해드렸는데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122% 올라갔습니다. 근데 바닥에서 매수를 한 투자자들은 어땠을까요? 바닥에서 투자한 투자자들은 995%입니다. 거의 100% 올라갈 때 바닥 산 사람은 600%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그게 바로 마지막에 걸리는 복리의 마법입니다. 자, 이런 멋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을 우리 공개방송에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참석하셔서 좋은 전략 얻어가시기 바랍니다.